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반입니다. 저번주인가 차관 문의를 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하셨는데 그 자금 용도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1금융권 빼고 나머지 고금리를 좀 저금리로 대안도 하면서 본인의 사업자금까지 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이분은 현재 무직이셨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무직은 맞는데 무직이셨어요. 원래는 직장이었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이제 사업을 해볼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회가 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일반 신용대출로 시중은행회가 4,5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금융회가 얼마냐? 5,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담보대출 빼고 이 신용대출만 보면 1억 200만 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부채 중에 뭐 은행 것은 금리가 낮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금융권은 문제성이 좀 있죠.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것도 대안할 겸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구할 겸 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하신 거예요. 자, 이 아파트 시세, KB 시세 일반가를 보니까 얼마 있냐? 어디가 있냐? 이것이 5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2억 4천만 원인데 5억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시세 대비 이용 금액이 50%도 채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걸 후순위 담보대출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어떻게 설명되나요? 이게 부부 공동명의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면은 당연히 배우자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배우자분이 몰라요. 이걸 몰라. 근데 본인이 필요한 사업자금만 따지면 1억 5천만 원이 필요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억 5천만 원만 추가를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분은 이것도 대안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이 이거지만 총 필요자금이 2억 원이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제 배우자분한테 일을 해야 돼. 그럼 왜 5천원 더 써?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실토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걸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 이제 이미 쓴 돈, 빚인데 갚아야지 뭐. 사모님한테 혼났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2억을 이용을 하기로 하고 조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5억 6천만 원짜리 85%면 LTV 85%만 적용해도 얼마가 가능했냐면 4억 7,600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단 은행에서 2억 4천을 쓰고 있으니까 2억 4천을 뺀다는 게 아니죠. 설정 금액을 빼야 되죠. 설정 금액을 보니까 2억 6,400이에요. 6,400만. 보통 120% 하면은 2,400이니까 4,800. 그러면 2억 8,800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2억 6,400. 110%만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담보대출이 2, 3년 전인가? 그때는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때 110%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110%만 설정될 때 딱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 1000, 2억, 1200만 원까지는 그래도 이용이 가능하시죠. 어차피 2억만 이용하셔도 85% 이내고 80%는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금리가 무려 10.5% 나와버렸어요. 담보대출인데 왜 그렇게 금리가 높아요? 10.5% 말이 돼? 이러실 수 있죠. 이분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후순위 담보대출은 바로 신규 사업자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분은 무직이잖아요. 거기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금 목적이요. 하려고 하는 자금 목적? 이 말은 아직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냥 덜커덩하고 사업자 등록증 안 낸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취급이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고 거기다 따른 미출 신고 이런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현재 사업자도 안 낸 상황이고 뭐 낸다고 해봤자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신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일반,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품하고는 틀려요. 금리가 좀 더 높죠. 어찌 보면 이 사업자금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융사에서 하나의 꼼수로 만든 상품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금리가 일반 원래 기존 사업자보다는 이렇게 금리가 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네, 와이프하고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대로 연락이 없어버려. 깜짝 놀란 거지. 10.5%나 된다니까. 뭐 당연히 이금융권 이거보다는 금리가 훨씬 낮겠지만 문제는 사업자 1억 5천이나 또 써야 되는데 이걸 10.5% 써야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에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해봤는데 이거 10.5%가 너무 높다. 이거 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부 공동 명의이니까 어차피 사모님은 동의를 해 주시는 게 맞나요? 동의. 당연히 동의를 해 주니까 알아봤겠죠. 그러면 좀 사모님이 불편을 하더라도 그 전에 혹시 그러면 사모님 연락 잘한다. 신용. 이거 이렇게 안 나오지? 배우자 신용 점수를 아냐고 여쭤봤어요. 신용 점수까지는 모르고 대출이 은행에 1금융권에 한 건 해가지고 2천만 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따로 연체하신 적 없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신용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진짜 연체한 적 없고 이것만 이용하면 거의 1, 2등급 수준이죠. 자, 그러면 현재 채무자의 이 금리가 또 높게 나온 이유가 있죠. 이 신규 사업자인 것도 있지만 이분 신용 점수가 몇 점이었더라? 708점이었어요. 나이스 기준. 나이스 기준 708점. 옛날 등급으로 따지면 6등급. 그러다 보니까 등급도 낮은 데다가 상품도 신규 사업자 담보대출 이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LTV도 85%나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금리가 높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배우자분 신용점수를 알면 돼. 근데 그거 모르고 다만 1금융권 2천만 원만 이용하고 있다니까. 그럼 제 생각에는 사모님 그러면 신용점수가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고객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죠. 사모님이 동의를 해 주셨다면 사모님 신용이 훨씬 더 좋다는 가정하에 사모님이 채무자가 되고 고객님이
담보 제공자. 이렇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조회했을 때는 이분이, 남편분이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신용 점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채무자가 될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을 따라가게 되죠. 다만 뭐냐. 본인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자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하죠. 이 복잡한 과정을 본인 스스로 그냥 하면 돼. 어차피 내가 쓸 돈이니까 그냥 묵묵히 하면 돼. 근데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면 이 복잡한 일을 배우자가 해야 돼.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걸 해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였죠. 어머니, 사모님이 이 복잡한 과정을 좀 따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한번 연락을 해보고 끊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몇 시간 있다 전화 왔어요. 일단은 집사람 앞으로 그럼 조회를 한번 해달라. 금리가 몇 프로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 그래서 딱 조회를 해봤어요. 조회를 했더니 뭐 금액은 똑같고 변동없고 금리가 8.5%, 무려 2%나 줄어드는 거예요. 2%면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쓰셔야 될 금액이 2억이 2억이 2%면 2, 2, 4 1년이면 400만 원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년이나 400 줄인데 이거 좀 복잡하고 해도. 그래서 이 배우자분이 채무자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낮추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보통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뭐 본인 단독명의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처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어요. 단독명의는 내 앞으로만 돼 있으니까 내가 채무자가 되니까 굉장히 일이 나만 좀 바쁘면 돼. 근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같이 좀 바빠야 돼. 같이 사인해야 되고 같이 서류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일단 예를 들어서 이분도 부부다. 결혼해서. 근데 집은 내 앞이야. 근데 신용은 나보다 우리 와이프가 월등히 좋아. 그러면 똑같아요. 단독명의도. 나는 담보 제공을 하고 배우자가 채무자가 돼버리면 돼. 아니 내가 더 신용이 좋으면 그냥 나 혼자 채무자 되고 그냥 나 혼자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 담보대출,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 이 대출이라는 것 자체 금리가 형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입니다. 신용 점수. 신용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바로 이 LTV이고. 이 말은 곧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이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고 내 신용이 좋으면 금리는 그만큼 낮아지고 그런 거예요. 뭐지?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이 적고 내 신용이 좋으면 금리는 훨씬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도 많은 반면 내 신용도 안 좋아. 그러면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 신용도 안 좋은 경우에 금액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내가 쓰고자 하는 금액.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아닌 부부 또는 가족 중에 신용이 훨씬 좋으신 분이 채무자가 돼버리면 대출금리는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가족분 중에 누가 채무자가 돼줄 수 있을지 그것까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알아보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왕에 하는 거라면 신용이 더 좋으신 분 앞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면 차라리 신용이 좋으신 분 앞으로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는 게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만약에 내가 담보대출 이용하고 싶은데 나보다 우리 와이프가 더 신용이 좋다. 그러면 사모님 얘기 잘 해가지고 사모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귀찮더라도 사모님 채무자가 되면 얼마예요, 이자가?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이나 아끼는데, 400만 원이면 내가 1년에 400만 원 적금. 좌우간 이렇게 해서라도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이자 지출을 줄여야 빨리 대출금은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꾸며가고, 또 이렇게 일단 받고 나서 사업자를 폐업하지 마요. 그대로 딱 보유를 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다가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진사업자, 그러니까 진짜 사업자를 운영한다라는 그 조건으로 진사업자로 해가지고 다시 대안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받은 금리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때 가서의 상품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출 진행한다면 이자 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